이제 외가르 3번입니다. 자, 다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계획 세워서 고시하는 게 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구역을 정할 때 계획에 들어갈 사항들이 여러 개 있어요. 암기해서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개가 있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할 게 있었네. 자, 좀 전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차별적 받았죠? 달랐던 거 봤어 지금? 좀 전에? 토지수야 산정할 때 달랐잖아.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것은 건축부에 따라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신청만 하면 돼. 되게 쉬워.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용도 변경이 허가사항이에요. 자,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용도 변경이 뭐야? 허가사항이 허가.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잘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허가 받으니까. 왜? 그럼 여기 19명이 여기 19명 한 명인데 한 명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한 명인데 19명이 돼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분양권이 19개가 나와야 돼. 사업하기 힘들다고. 이것도 그래서 구역을 먼저 정하고 이제 뭡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이제 딱 구역 정하면 이거 함부로 못 하잖아. 자, 토지 분할도 함부로 못 하고. 자, 그럼 이제 하나 간접적으로 공부해서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물 건축만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이다. 건축부에 가면 용도 변경은 허가사항도 있고 신고사항도 있고 기재 변경도 있지만 여기는 다 허가받으라 이 말이야.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에 수립할 때는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외우진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세 관한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이 박이 뭐냐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하수 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한대. 이런 것들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이래. 그 비용 부담 계획은 개발 계획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역을 이렇게 다 정해서 고시한 후에 포함할 수 있어. 나중에. 세는 뭐냐면요. 세입자, 여기에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자 주거대책도 미리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할 수 있어. 다음에 세는 뭐냐면 이게 세부 목록인데요. 세부 목록. 토지를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수용 방식 하려면 수용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대한 모든 리스트가 있어야 돼. 그게 세부 목록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모든 보호되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다 여기 리스트가 있어. 그래서 보상해줘야 돼. 세부 목록. 이것도 개발계획 먼저 포함해야 돼. 구역 정한 다음에 포함할 수 있어. 정한 다음에 포함할 수 있다. 화는 순환개발 방식이에요. 이렇게 사업규모가 클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순환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그것도 나중에 포함할 수 있다. 박세세환 나중에 포함할 수 있다. 자, 3페이지에요. 외가로 3번. 다음 사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박세세환인데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수용 사용 대상인 모든 재산권과 물건 그냥 보호되는 모든 권리다 하면 돼요. 거기 뭐 어업권, 양식업권 외울 필요 없어. 보호되는 거 다 포함해야 되고. 세입자 주거대책, 순환개발 방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미리 포함되어 있어야 돼. 나중에 포함할 수 있어. 이것도 딱 4개니까 나왔던 거였어. 옛날에 중에서가 아니야. 4개라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자 이제는 이걸 단독 문제 내기보다 이렇게 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뭐 협의해서 정한다, 국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런 질문에 4번. 자, 도시개발 계획에는 세입자 주거대책, 환경보호대책이 미리 구역 지정 전에 포함돼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세입자 주거대책은 나중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문 중에 나올 수 있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아까 취락지구는 대표적 하나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면적에서 여기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박세세환 다 본다. 개발계획의 내용은 광역계획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이건 쉬운 걸 했어요. 개발계획은 무엇의 일종이야? 관리계획 일종이잖아.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광역계획 맞아야 되지? 330마디부터 이상할 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숫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330마디부터 평균 면적이 넓지? 그러니까 단편적인 거 하지 말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의미가 있어. 거기에 330마디 할 때는 해당 구역의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짬뽕에 넣으라 이 말이야. 면적이 넓으니까 가급적.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제곱세기 할 때. 모든 계획의 작성 기준은 시, 도, 지사가 정해야 돼? 국장이 정해야 돼? 국장. 4페이지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강의 들을 때 요령이 여러분들도 스스로 요령 취득해야 돼. 교수님이 여러 번 하면 듣는데 한 번 딱 읽어도 넘어가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내가 국장 인정한다고 해서 지금 한 100번은 아니지만 수십 번 했는데도 까먹는다고. 그죠? 그런데 한두 번 들은 것들은 아무리 강의를 할 때 교수님들이 너무 자기 면피 용어로도 그렇고 아는 걸 약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또 책임감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막 또 많은 걸 하는 게 있어. 다 하려고 다 맞추게 하려고 다 못 맞죠. 그래서 강조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번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들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에 기초조사.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도시개발 하고 싶으면 그냥 이거 지도만 보고 하겠어? 현장 답사하겠어? 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여기 지정권자 하기도 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제안하는 사람이 하기도 해. 그 말 봅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할 수도 있고 제안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지역에 토지, 건물, 수요, 주택 수요, 도로, 환경 이런 온갖 것들을 조사할 수 있다. 예, 기초조사입니다.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지정권자만 할 수 있어? 요청, 제안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주민의견 청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의견. 공청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양괄호 4번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하라고? 100만 제곱세기 할 때는 공청회 해야 돼요. 100만 안 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100만 이상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자, 주민의견은 보통 며칠 듣는다고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14일. 30일은 정비구역 정할 때, 민감할 때, 나하고 직접 관련된 30일이고 보통은 14일이야. 그래서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재건축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정한대.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철거되는 건데 그때 30일이고 일반적으로는 14일. 3번은 안 보겠습니다. 일간신문 이런 것도 저는 봤는데 그건 보지 말고. 자, 14일 공람시키다. 이거 매번 나오는 거니까 어디 나와도 나올 수 있으니까. 100만 여기까지만. 저는 이제 2번, 3번, 4번을 외울 때만 일간신문 1, 10만 10, 100만 100 해서 1, 10, 100 했는데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공청회는 기억합시다. 외가로 3번 50만 보지 맙시다. 전에 이게 숫자가 바뀌었을 때는 나는 낼지 모르니까 하는데 다른 시험은 바뀌면 바로 내는데 우리 시험은 안 내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해요. 어려우니까. 저는 숫자가 같았어.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 100만 있을 때 국장협의. 그런데 50만 바뀌어서 바뀌니까 낼까 했는데 오래됐어. 숫자가 다르잖아. 내가 하라고 합니까 안 하라고 합니까? 안 하지 이제. 바뀌었을 때는 한번 했는데 지금 숫자가 어려우니까 안 해. 둘이 숫자 같으면 내가 하라고 그러지.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고 싶어. 국장과 협의됩니다. 국가계획 하면 나타나는 사람 99% 나타나는 사람 누구야? 국장. 근데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처음부터 얘가 정할 수도 있고 국장이. 근데 시도지사가 정했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이 지자체 일만이 아니고 국가계획 관련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국장과 의견 들으라 이 말이야. 지정하면 고시하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아까 뭐였지? 요거 도시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의제가 된대. 근데 무슨 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취락지구는 도시로 의제가 돼야 안 돼? 안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도시 외적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도 도시가 안 된다는 건데 이 말은 이해하기도 없고 여러분 그 말이 나오게 되면 몰라요 잘. 책을 쓴 사람도 몰라서 막 엉터리로 써놨어. 교재 보면 책 쓴 사람도 틀릴 판인데도 여러분들 맞아야 되겠어? 자, 다시 취락지구는 도시가 돼야 안 돼? 취락지구는 30만 이상일 필요가 있어 없어? 두 가지 기억. 다음에 거기 굵은 글씨 보시고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개발 행위입니다. 다음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자,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야죠. 공작물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 자 허가 사항입니다. 하나 더 들었나? 맞네요. 근데 건축물 건축만 허가 사항이야? 용도 변경도 허가 사항이야? 용도 변경 아까 다가구를 다세로 바꾸는 거 왜 허가인 거 말했었죠? 대수원도 허가 사항인데 무시.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토속 채취
형질병정 목적으로 토석 채취했어. 그 무슨 허가 받아야 돼? 형질병 허가 받아라 했지? 자, 형질병정 목적이 없을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외박 목적으로 외출해. 무슨 허가 받아야 돼? 외박 목적으로 외출을 해. 무슨 허가 받아야 돼? 외박 허가. 외박 목적 외출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외박 목적이 없지. 그것도 허가 받아야지. 외출 허가 받아야지. 군인인데 그냥 나가? 자, 그냥 형질병력 목적의 토석 채취는 얘가 중요하니까 이거 허가 받는 거고, 이거 목적 없는 토석 채취는 이거 허가 받는 거고. 자, 토지 분할 허가사항. 근데 건축법의 국토계획법은 미만 분할할 때 허가지만 여기는 그냥 허가라고. 토지 분할이. 자, 그다음에 물건 쌓기.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얼마 이상 쌓을 때 허가 받아야 있어? 1개월입니다. 국토계획법도 1개월. 1개월. 하나가 더 있는데 중목이에요. 중목. 대나무나 나무를 심거나 베는 것도 허가사항이야. 중목 벌채와 식재 허가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장애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했대. 임시 식재하면 도시개발 사업에 장애가 돼 안 돼? 안 되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지만 장애가 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들은 허가 안 받아. 여기서 하나가 더 좀 책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4페이지. 가설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다 허가사항이고,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은 앞에서 읽었으니까 또 안 읽을게요. 흙모래 자갈바위를 채취하는 거. 근데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할 때는 무슨 허가를 받으라고?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외박이고 토석 채취는 외출이에요. 외출. 군대로 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외박 목적의 외출은 외박 허가 받아야 돼. 자, 토지 분할, 물건 쌓기, 한 달 이상 물건 쌓는 거. 자, 이제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다음 페이지.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경미한 것들. 경미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응급조치. 허가 받아야 돼. 사후 신고야. 사후 신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그냥 보지 마시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토 그 말 안 봐도 되는데. 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버섯 그리고 농림수산물 이용되는 이거 알려줘요. 자,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간이 퇴비장 이런 것들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국토계획법에서도 비슷하죠. 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이거 조금 해도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은 장애가 없어. 3번. 도시개발 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토석 채취. 토석을 채취를 하긴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안 된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여러분 저기 밖에 수업 시간에 나가려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눈치껏 말해줘야지. 근데 수업에 지장이 안 돼. 그럼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결석하면 돼 안 돼? 시험 합격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 지장이 없는데 뭘 허가 받아? 자, 그걸 여기 찾으면 되고. 쉬운 건데 괜히 길겠네. 시간 아까워 죽겠네. 자, 도시개발 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을 샀는데, 그럼 남겨둔다는 건 뭐야? 거기 공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자, 관상용 중물 임시로 식재한데 그럼 사업에 지장을 줘 안 줘? 안 주잖아.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3번에 지장을 한다. 이제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1, 2, 3, 4는 다 공통이야. 그런데 임시로 식재하는데 경작지에 식재하는데 경작지 논 같은데 그럴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 집 마당에 관상용 종목을 임시로 식재를 해. 그럼 사업하게 되면 뽑아가면 되는 거야. 사업하기 전에. 자, 그리고 근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허가를 안 받고 식재했다가 나중에 사업하니까 옛날부터 있었다고 보상을 요구해. 그러면 불가해주면 돼. 그런데 경작지야 나무를 심어 그러니까 심어. 그래가지고 왜 심었어? 허가도 안 받고. 그러니까 임시입니다. 잡아댔어 만약에. 근데 안 들켰어. 그럼 이제 이게 뿌리 좀만 내리면 보상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작지는 이거를 임시라고 해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이걸 노리고서 몰래 심는 놈이 엄청 많아. 그래서 걸리면 임시라고 그러고 안 걸리면 보상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LH공사 직원 한 명이 왕복꽃나무를 6만 8천 그루를 심어서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받았대요.
그런 일이 있었어 실제로 도시개발 구역에서. 그러면 이 남은 이제 임시 그래가지고 진짜 목적이 아니야. 보상 받으면 이거 뽑아 다른 데 심어 또 이제 또 보상 받고 또 경작지는 이렇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니네 이제 안 돼. 임시라도 허가 받아. 못 심게 하려고 그런 거야. 임시 식재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어디 식재할 때 허가 받아야 돼? 경작지.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니까 야 농사 짓는 건 면제가 많이 됐는데 그죠? 비닐하우스, 경작 이런 것들 그죠? 버섯 재배사 이런 거. 근데 여기 도시개발구에서 임시식재라도 경작지는 오히려 규제가 많아. 아까 왜 그런 병폐가 있는가 봤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자, 경작지에 임시식재에 딱 안 걸렸을 때 문제가 생겼지? 그러니까 지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허가 받으란 거야. 자, 도시개발구역. 근데 혹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했어. 허가 또 받아야 돼?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요. 그만둬야 돼? 신고하면 할 수 있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신고한다 하는 거하고 취지가 좀 비슷해요. 안 했지 근데 수산자원 보호구역 유학집에서 우리 기본세 없었으니까 안 했어요. 네, 유학집에서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미리 공지한다 그러면 제가 내 다음 주까지 못할 것 같고 여러 여건 상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제 지금 막 유학집 원래 유학집 5월에 나왔는데 지금 만들다 보니까 바뀐 게 엄청 많아. 올해 또 내가 하는 일이 많잖아. 학원도 정리해야 되지. 여러분 또 뭐 환불 대주고 막 동영 강의 끊어야 돼. 책 해야 되지. 승진하니까 소주도 한 잔 마셔야 되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정비볼 딱 보니까 깜짝 놀래. 바뀐 게 너무 많아. 정신이 머리가 돌겠어 지금. 그래서 내일은 건축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법은 내가 정리하기 좀 편해. 맨날 나머지 정리하거든. 건축하고 내일 금요일이죠. 그리고 토요일날은 어떤 국토기획법 할 겁니다. 맨 앞에 하는 거 있었잖아.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법, 농지법, 정비법을 못해서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국토기획법하고 앞에 하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농지법까지 다 일단 할 거야. 두 개를 못했어. 정비법, 주택법. 왜냐면 걔네들은 이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정리하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그냥 단순히 건축법은 이거 바뀌었네 고치면 돼. 근데 정비법, 주택법은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건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언제 다 중앙도서관 될 사람들 아니야. 이제 주말에 올 거잖아.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조금 싼데 그 강의실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자고 이제. 아니면 거기 하면 이제 인진이가 다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올리든지. 어쨌든 간에 그건 해야 될 거야. 내가 계속 좀 쓰러질 것 같아 아무래도. 그리고 요즘에 내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막 그 돈 쪼달려가지고 맨 자다 막 두식 깨가지고 내가 심장이 두근 거 잘 못 느꼈는데 자다 깨 막 심장이 떨리고 나도 막 그래요. 이제 힘들더라고. 나도 내일 학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들 때가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아. 내일은 건축법 그리고 토요일은 국토개혁법, 농지법까지 하고 나머지 그 두 파트는 저 뒤로 이렇게 공지할게요. 나중에 공지해서 같이 모여서 하자고. 이제 그날 못 오면 유튜브 올릴 테니까 그걸로 보고 유학집은 다 완성해서 나올 거고 이제.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 봐야 되겠네. 6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을 정했으면 사업 시행자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실시 계획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군계획 사업에서 실시계획이란 말 나왔어. 실시계획 나왔습니다. 언제 할 것인지, 언제 끝낼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지정권자가 작성하면 그냥 사업하면 돼. 우리들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인가하면 지정권자가 또 고시를 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수용 방식의 사업과 환지 방식의 사업이 있는데 수용 방식의 사업은요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공급을 하는 거야. 일반에게 공급. 환지는 사업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환지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급 계획이 있고 여기는 환지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시행자가 정해지면 구역이 정해지고 시행자가 정했어. 그럼 그는 뭘 작성해야 돼? 실식을 작성해야 돼. 그쵸?
지정권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정권이 인가를 신청해야 돼.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몇 년 안에 해야 돼? 3년. 근데 우리는 법에 몇 년 안에 해. 그럼 이걸 안 지키면 그냥 권리를 뺏어갈 때가 많아. 3년 안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버려요. 3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가 됩니다. 전에 우리는 잘 기억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면 전에 어제 까마득히 오래됐지. 어제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 몇 년 안에? 1년 안에. 집에 일기 써라 그랬지. 그래서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면 몇 년 안에 계획을 세워야 돼? 3년 안에 세워야 돼. 또 여기는 구역 전에 계획이 있어. 그쵸? 이런 데는 구역 정하고 계획 안 세우면 해제돼. 그런데 여기는 구역을 나중에 정하니까 이제 계획 때문에 해제되는 게 없을까 했더니 거꾸로 갈 때가 있었어? 거꾸로 갈 때 있어 없어? 뒷사람이 보일러 녹관동자 있지? 그래서 거꾸로 갈 때는 자 구역을 정했어. 그러니까 막 용도 변경 못하게 나무도 못 심게 막 고통을 주면서 계획을 1000년 뒤에 세워.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구역을 정하면 계획을 2년 안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2년 안에 세우지 않으면 2년 이내에 개발 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이 해제가 돼. 뭔가 계획 뭘 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 안 하면 그 정해놓은 것이 고통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좋은 게 아니고. 자, 기반시설 1년, 개발구역 2년, 지구단위구역 3년입니다. 1년이면 3년 되는 거 같던지. 그럼 이제 개발계획 세워졌으면 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실시계 작성 인가 받아야 되겠지? 몇 년? 3년. 똑같아 이제. 다른 것이 다 전제 조건이 완성되면 실시계 3년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할 때는 이거 한다면 3년이 되는 거야. 똑같이. 자. 얼마 이상일 때 아까 무슨 종합도시를 만들라고? 330만, 100만 원 공청회. 330만 이상 할 때는 주거, 산업, 유통, 기능, 위락 같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복잡해 안 복잡해? 계획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자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330만 이상 5년 안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시계 인가 신청도 330만 이상 할 때는 5년 안에 해야 됩니다. 자 330만을 어떤 상황인가 기억하면 어려워. 그냥 330만 나오면 몇 년? 5년 하면 돼요. 자 다시 구역을 정해서 몇 년 안에 인가 신청해야 돼? 3년. 근데 귓드라미처럼 거꾸로 할 때가 있어. 거꾸로 할 때는 구역 정하고 몇 년 안에 계획을 세워야 돼? 2년. 계획 세웠으면 몇 년 안에 인가 신청해야 돼? 5년은 330만 나왔을 때만 5년이고 3년. 인가 신청은 다 3년이야. 이렇게 와서 되든 이렇게 오든 간에 앞에 거가 완료되고 3년이니까. 자, 네모 봅시다. 구역 지정 3년 되는 날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되고 나서 2년까지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가 된다. 자, 지금 빨리 읽었지만 상황 알 수 있어요? 자, 2번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구역은 해제가 된다. 거꾸로 할 때 말해가. 근데 330만 하는 말 나왔어. 뭐 1번, 2번에 해당된다고 써놨지만 그러지 말고 330만 나왔어. 일지도마 몇 년? 5년 되는 다음 날 해제가 돼. 여러분 수험생이지? 수험생이 두 가지 사유로 해제가 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또 하나 언제? 합격하는 경우. 자, 환지나 수용 방식이 공사가 완료가 됐어. 그러면 해제가 되겠지? 근데 이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가 되고 환지 방식은 공사가 끝나도 환지를 해야 돼.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가 돼. 자, 그렇게 해제가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실패해서 해제가 되면 그것은 도시적으로 그대로 있어야 되겠어? 과거로 환원해야 돼. 환원해야 되겠지? 네. 공사 완료나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가 됐어. 과거로 환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도시 만들려고 했던 건데 끝났잖아. 그래서 그게 돼. 3번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의 경우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되는데 3번 4번은 이제 완성이 된 거니까 과거로 환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도 합격하면 과거로 환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환원 안 할 거지?
그러니까 합격해야 돼. 자, 공사활력 공고로 이제 합격해서 이제 끝냅시다. 자, 해제 효과.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 전에 용도지역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는 해제가 되는 것이지만 공사활력 공고일 다음날 해제될 때는 환원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 자, 6페이지 시행자 지정입니다. 11원 11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사 중에 누가 지정하겠어? 지정권자 지정합니다.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 그것은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도시개발구역을 여기 자 여기 아까 했죠. 이게 무슨 방식? 전부 환지 방식. 수용이 있고 전부 환지가 있고 섞어서는 혼용이 있어. 혼용. 근데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은 공익성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지. 전부 환지니까 지들끼리 이걸 나눠 갖는 거라서. 그래서 전부 환지는 국가가 해야 되겠어? 지들이 해야 되겠어? 지들이 해야지. 지들이. 자기들이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사람이 많으면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법인. 그게 뭐예요? 이름이? 조합. 도시개발 조합. 여기서는 도시개발 조합이야. 조합. 근데 법인격을 가졌다는 거지. 자,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부환지 방식은 얘 아니면 얘를 사업시행으로 정하는 거야. 토지 소유나 조합을 사업시행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환지 방식은. 그래서 다만 도시개발국 전부를 환지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한다. 국가나 지자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얘 성이 뭐라고? 공공기관은 국가가 만들었지. 한국. 돌림자가 공사. 가운데 들어간 말 기억하지 않아도 돼. 실제로 작년 재작년 시험에 공공기관 관련해서 한국 무슨공사, 한국 무슨가 4개가 나왔고 하나는 한국 감정원이가 나왔어요. 답이 뭐야? 감정원이지. 걔는 저기 사촌이래. 사촌. 돌림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각수 찾은 사람도 분명히 나랑 공부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그다음에 3번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 뭐 국가철도공단 역세권 사업 읽을 필요 없어. 그냥 정부 출연기관이 뭔가 그냥 맛만 보여준 거야. 지방공사, 성남의들 이런 것들.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 수 있지? 그죠? 사업할 수 있지? 자, 네, 잘 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하는 건 전부환지도 할 수 있어. 조합도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혼용이야. 혼용. 일부는 환지, 일부는 수용한다. 그럴 때 여기 이 땅의 일부를 수용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대. 토지 소유자는 좀 수용을 할 수도 있어. 수용을. 그래서 자기가 토지를 3분의 2 가지고 있고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여기 있는 땅을 수용해서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어. 근데 수용하다면 남한테 책임질 일이 많이 있겠지. 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책임을 좀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인격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수용을 일부러 한다면 얘는 안 돼. 이거는 조합은 안 돼.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고 싶으면 언제만 돼? 전부환지에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전부환지는 토지 소유를 조합 사업 시행자를 하는데 얘가 조합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근데 일부라도 수용한다면 조합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해. 조합은 전부환지 방식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 것과 이렇게 가는 걸 헷갈려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들어도 잘 모를 거야. 그러니 하고 넘어갑니다. 완벽하게 이해 못 시킬 수 있어 내가. 하다 보면 이제 감각적으로 시험에서 이 말이 맞다 틀렸다 하는 말 알 수 있어 이제. 자, 지방이전 법인, 공동출자 법인인데 50초는 공공의 민간이에요. 공공 성남이들 50초. 전부환지 방식의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해야 된다. 아까 했고. 자, 여기 좀 어려운 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어쩔 수 없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자꾸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다 그러지만 다른 이해 시켜 주지도 않아. 그냥 외우라고 그래. 자. 지금 여기 전부환지야. 전부환지인데 전부환지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파주시가 이걸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반듯하게. 그러다 보면 도로 땅이 개인에게 가고 개인 땅이 도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김에 환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적을 좀 잘 다듬고 도로 만들고. 그러니까 환지는 부수이고 아까 말한 환지라는 것은 공익성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런 건 공익성 때문에 하는 거야. 사실은 도로 때문에 여기 주변적으로 깍두기로 환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공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환지할 때는 전부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또 전부환지이긴 한데 갑을 병정 아는데 이제 있고 파주시도 땅이 있어. 파주시도.
그래도 이것은 파주시도 토지 소유 중에 한 명이야. 환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파주시가 제안한 거지. 파주시가 좀 많다고 쳐. 내가 그냥 하고 잘 만들어서 여러분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파주시가 하세요. 전부환지인데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가 한다 이거. 또는 지방공사 하는 거 해도 될까? 믿고 맡겨도 될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데 여기는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과 총수 2분의 1 이상이 이렇게 동의해야 돼. 지자체 사업시행 동의. 그럼 전부환지인데 이제 국가 지자체나 지방공사나 한국공사나 신탁회사 갈 수 있어. 우리가 동의하면. 파주시가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파주시도 구성원 중에 한 명이죠. 그랬더니 파주시 땅을 합해서 2분의 동의하면 가져갈 수 있대.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다 가져가 파주시가.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2분의 2 동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국공유지 제외하고야. 근데 만약에 여기 내가 이제 왜 그런가 말했지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도시활법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 이렇게 하세요. 포함. 여기 제외야. 사실은 또 제외하는 게 몇 개도 있고 포함하는 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 도시활법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고. 왜냐하면 국공유지 관리청도 나중에는 환지 사업하면 구성원 중에 한 명이야. 구성 한 명. 그러니까 걔도 국공유지 뭐 동의 같은 거 할 때 또는 조합을 설립할 때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립할 때 구성원 중 한 명이니까 그 사람을 포함해서 산정하는데 얘를 포함해서 전체 2분의 동의하면 파주가 한다 하면 얘를 포함하니까 벌써 2분을 돼버렸잖아. 이렇게 다 뺏어간다고.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면 도전도 하지 말고 지금은 무슨 말 알겠는데 자꾸 까먹는다. 그래도 하지 말고 몇 번 들으니까 알겠다. 그럼 가져가고. 그런데 잘 모르겠으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고. 자, 그래서 종이나 물 한 잔만 떠다 줘. 진도 안 나갔어? 고마워. 자, 요거 이제 2분의 1분을 받고요.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근데 전부환지 방식이야. 그러면은 누가 사업할 수 있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지들이 조합을 안 만들어도 되고 만들어도 돼. 그럼 만들려면 만들어서 조합을 지정해 주세요. 안 만들려면 우리로 하세요.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토지 소유자가 하겠다는 말이지 조합에 하겠다는 지정 신청을 안 하고 있어. 야, 니들 단합이 그렇게 안 돼? 사 포기하대? 안 되겠다. 우리가 하겠다. 지자체가 할 수 있어. 몇 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해서? 1년 동안. 지금 전부환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전부환지를 공부하는가 몰라도 이런 말이 나오면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 근데 지금 설명 들으시니까 알면 더 좋고. 몇 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해서? 1년 동안. 개발계획 수립 고시호 이런 거 몰라도 돼. 다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이건 이제 전부환지에서 전부환지인데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나 공사가 또는 신탁회사가 뺏어간다는 것이고, 여기는 뭐냐면 이거 내가 약간 달라. 시행자를 정해줬어. 여기는 아직 안 정한 거고 정하기 전에 뺏어가는 거고, 얘는 정해줬는데 사업을 게으르려면 바꿔버려. 시행자 변경이에요. 자, 그게 6페이지부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번 국공유지를 제외한 2분의 1, 2번 토지소유자 조합이 1년 동안 지정 신청 안 했을 때, 3번 공공실과 병행할 때 설명했고, 자, 다음 페이지 시행자 변경. 다음에 해당할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전부환지 방식인 시행자의 토지소유자 조합이 얘는 정해준 거예요. 정해준 거죠. 정해줘서 근데 구역 지정하고 나서 1년 이내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인가 신청 1년 동안 했어. 그럼 시행자를, 아까 여기는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아예 안 하면 뺏어가는 거고, 얘는 지정은 받았어. 토지 소유자가. 근데 받고 나서 1년 동안 인가 신청 안 해. 그럼 시행자를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2번
사업에 관한 실시 인가는 받았어. 이제 1년 안에 인가 받았어 내가. 근데 그럼 인가 받으면 뭐 해야 돼? 이제 사업에 착수해야 되잖아.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2년 안에. 2년에 사업에 착수하는 거. 그리고 인가가 취소했다 뭐 이런 말은 3번 4번은 그냥 읽으면 되겠고. 자, 몇 년 안에 사업에 착수 안 했어? 몇 년 안에 사업에 착수 안 했어? 2년에 사업에 착수 안 했을 때. 요건 인가 신청 안 했을 때인데 다 기억하면 어려워. 자, 이거 하고 이건 하지 말고 몇 년 동안 인가 신청 안 하면은 구역지역 해제되지? 해제. 3년, 그건 3년이고 아까 조기수 한거 복수왕 물어본 거야 지금 금방 한 거. 모르지 마. 미안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는. 이것도 몰라 죽겠는데요. 이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면 아예 해제되는 거고 1년 동안 하면 바꿔버리는 거고 그렇다는 건데 기억 안 나서 얘만 합시다. 얘만. 몇 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면 바꿔버려? 2년. 우리 공법 곳곳에 무엇인가 결정이 되면 2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건축 허가 받아서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 2년. 농지조정 허가 받아서 몇 년에 착수해야 돼? 2년. 2년이 굉장히 많아. 여기도 2년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면 기억하는 게 조금 쉬울 할만 할 거야. 두 개 하면 다 어렵고. 요거는 이거 하고 이거 두 개는 하고. 여기는 변경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변경하는 건지 처음부터 뺏어가는 건지 구별 안 해도 돼. 앞에 있는 말 맞게 나오니까.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애가 메가린드한테 여기다 8개 섞어놓고 변경하는 것과 또 처음부터 공공시하는 것을 골라서 쓰래. 기억력을.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정신없어. 어떻게 해 공부를. 자, 그 밑에 사업의 대행과 위탁 두 개만 할게요. 네 개를 좀 욕심내서 했는데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두 개만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자, 대행과 위탁. 대행에는 가운데 설계, 분양 이 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설계, 분양. 설계, 분양은 알려줘 시험에서 보통. 가운데를 물어본 경우도 있었는데 좀 이따 무슨 말인가 설명해 줄게요. 자, 설계, 분양 체크하고. 자, 분양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잘 합니까? 잘하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인데 거기에 특히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게 있어. 그럴 때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대. 대행. 자기가 안 하고. 설계, 분양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밑에 봐요. 그 옆에 위탁. 항만철도. 자, 항만철도는 누가 건설을 잘해? 국지공출방. 맞아요? 그래서 항만철도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항만공사를 할 일이 있대. 그럼 사업 시행자가 직접 안 하고 국지공출방에 위탁할 수 있대. 자, 이 정도 말은 이제 알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설계 분양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시키는 애들은 국지공출방만 할 수 있어. 자, 토지수야는 실시 설계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안 된다고.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만 그거 할 수 있어. 대행을 시킬 수가 있어. 우리가 하면 대행 못 시켜. 우리가 다 해야 돼. 이제 설계 분양은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어? 주택건설 사업자는 맞게 나와. 누구만 이걸 대행하게 할 수 있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인 시행자만 할 수 있어. 지방이전 법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얘네들만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위탁. 사업 시행자 누구나. 자, 항만철도는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 왜 대답을 안 해? 거기 있잖아. 국지공출방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있는 것은 국지공출방이 맡긴다고 거기 누가 맡기는가를 물어보고 2번은 누구한테 맡기는가를 물어봐. 그럼 알 수 있죠? 근데 갑자기 한번 국지공출방이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걸 네 가지인데 물어봤어.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A는 B를 C에게 할 수 있다. 근데 맨날 얘만 물었어. 맨날 얘만 물으면 얘만 공부해야 돼. 한 번 얘를 물었어. 이거 공부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만 또 해야 돼. 내가 그랬죠. 아주 능숙하면 운전하다가 하늘에서 새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어. 하늘도 보고 다녀도 돼 평소에. 근데 초보자면 하늘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앞에만 봐. 앞에만. 하늘에서 설령 새가 떨어지더라도 앞에만 봐야 돼. 근데 이걸 이렇게 가지고 모의고사 하면 이것도 내고 심지어 얘도 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다시 이제 실시서 분양은 대행할 수 있는데
누구만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국지공출방만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하면 뭘 물어봤는지 몰라. 지금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이제 항만공사는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다고? 국지공출방. 자, 그렇게 해서 거긴 정리합시다. 오른쪽에 두 개는 안 하겠습니다. 요것도 어려우니까.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어려워.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들렸으면 다음에 읽을 때 그래 무슨 말인가는 짐작할 거야. 무슨 말인가는 여러분들이. 자, 공공시행자 민간참여자의 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이에요. 자, 성남의 뜰을 만들고 싶어.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법인을 만들었지. 성남의 뜰을 만들었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에 얼마 인을 한다? 100분의 10 인을 한다.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공동으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0억 이익을 얻었어. 이익에 얼마만 얘가 가져가라고? 100분의 10, 50원 가져가네. 너무 많이 가져갔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도 이 공공이 여기다가 투자한 것 포함해서 100분의 10이야? 빼고 100분의 10이야? 빼고 100분의 10이야 이 말이야. 자, 얼마?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공공시행자 부담분 빼고 순수하게 이익 얻은 거 공공시행자 부담분 포함하고 제외하고 자, 그 말고는 100분의 10만 봅시다. 그 밑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거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거 개발 제한 구역은 제외할 거 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정권이 그냥 그대로 가면 이걸 낼 것 같아. 냈을 거야 내가. 지금 너무 어수선해요. 이게 지금 이재명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문제가 시사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인 문제를 좀 내지 않을까 안 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시사성이 있으니까 하나 보자. 혹시 나오면 100분의 10만 그거 나와서 찾을 수 있으면 찾고 다른 건도 찍고 10만 3분의 2 같은 거 하지 말고. 자, 민간 참여자는 얼마 이내에서만 이익을 얻어야 돼? 100분의 10. 총사업 이윤율은 총 사업비 중에서 공공시행자 부담을 제외한 100분의 10.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도시개발조합.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7명.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진도가 느린가 했더니 우리가 이제 1월, 2월 강의하고 3월, 4월 강의하고 그럼 좀 여러분 알거든요. 그 5월에 이제 요약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서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오전에도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 했더니 어쩔 수 없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슉슉 나가고 넘어갈 수 없잖아. 은진이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이해를 해줘야 돼. 초보의 사람도 있으니까. 나 혼자 막 빨리 뛰어가면 안 돼. 같이 뛰어가야지. 8페이지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토지 소유자 몇 명이라고 했어?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 지정권자. 집에 안 보내줘 이제. 지정권자한테 모르면 지정권자가 집에 보내줘야 되는데 모르면 안 돼. 누구한테 인가 받아? 지정권자 인가 받습니다. 환청은요? 시장군수 구청장. 환이 뭐지? 환지교회. 그래서 인가를 받는데 토지사 몇 명 이상? 7명 이상이다. 7명 이상. 7인 이상. 네 7인이라고 했는데 오전에 우리 수강사 한 분이 7명을 했어요. 7명. 7 난장이 생각나. 7인이라고 7인. 옛날에 황야에 7인이 있었거든. 도시개발 사업은 정비 사업과 달리 황야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황야에 7인이야. 근데 황야의 7인 모르지. 미안합니다. 팀장님 아시죠? 황야의 7인. 서부영화 있었단 말이야. 황야에 그랬더니 누가 무업자 이래야죠. 7인이야. 정비조합은요 추진위원회 몇 글자야? 추진이요 5가지 5명 이상이에요.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이 5명이 이제 조합설 인가를 받는 건데 여기는 7명 이상이 조합설 인가를 받아.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자 여러분 인가 받았어. 변경하고 싶어. 그냥 하면 돼? 인가 받아야 돼. 경미한 거는요? 신고 안 하면 돼. 자, 경미한 거 생각해볼까? 권리관계 변화가 없는 거. 소재지를 바꾼데 파주에서 운정으로 가. 파주에서 운정으로 가? 봐봤지. 금능에서 운정을 갔어. 근데 소재지 바뀌면 우리도 권리관계에 뭐 큰 영향이 있어? 인가받아야 돼? 신고하면 돼. 신고하면 돼요. 소재지 변경 줄이니까 소변이네. 소변은 작은 거잖아. 신고하면 돼. 대변은
허가받아야 되는데 대변 없어요. 소변만 있지. 공고 방법을 변경하고 싶대. 왜냐면 총회 소집을 무슨 신문에 하다가 다른 신문을 바꾼대. 뭐 권리관계 큰 변화 있겠어요?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이것들은 인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이다. 소변 신고. 자,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아까 했어. 국구인을 포함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제 학원을 닫으니까 나도 답답하고 힘들지만 뭐가 시원섭섭하죠. 그러니까 시원섭섭하니까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닫긴 닫아야 되겠네 내가 보니까. 왜냐면 내 발음이 스스로도 약간씩 흐려진다는 느낌이 들어. 이제 나이가 먹었고 물론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 힘들어갖고. 근데 내가 그런 때가 있어 이제 하면서 저는 빨리 해도 발음이 탁탁탁 했는데 이제는 조금 발음이 안 되네. 자, 힘들어. 다시 이제 3분의 2와 2분의 1이에요. 자,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를 동의를 했어. 동의했어. 동의한 사람 철회할 수 있어. 언제까지? 후에? 전에? 전까지. 인가 신청 전. 인가 신청 전 완성 안 해도 돼. 그냥 전까지 말. 전까지. 후에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다음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부터 땅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동의를 또 받으려면 힘들잖아. 그 땅을 산 사람은 사업하려고 산 사람 아니겠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 철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언제까지? 전까지. 그러니까 토지를 양수한 사람도 조합설에 동의한 걸로 보는데 철회해도 돼.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땅을 샀는데 가보니까 뭐 무슨 문신들만 있는 거야. 철회할 수 있지. 언제까지? 전까지. 자,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이고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재건축은 모든 사람이 조합원이 아니고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야. 근데 재개발은 다 조합원이야.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이 있다. 필지수라든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요. 자, 조합의 성립과 조직. 조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법인이라고 있죠? 민법엔 조합이라는 게 있지만 얘는 이름만 조합이지 조합의 탈을 쓴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합유 등기해야 돼. 합유 등기. 여기는 등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법인이기 때문에 나는 법인이요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돼. 그게 뭐야? 인가만 받으면 돼?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숫자를 안 읽는 것도 있단 말이야. 걔네들은 다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조합에 관해서 이 법 규정에는 민법을 준용할 수 있는데 민법에 조합을 준용해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조합에는 조합장 1명 그리고 이사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임원은 조합원 중에 1명이어야 되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좀 이따 이제 총회 전권상을 공부할 거야. 이제 좀 이따가. 임원은 대위원회가 선임하면 안 돼. 총회에서만 선임해야 돼요. 임원을 내가 좀 이따 이제 대통령이다 비유할 거야. 중요하니까. 대통령이 뭐 주방장 같은 거 하면 돼 안 돼? 대통령이 일본 총리 하면 돼 안 돼? 네, 그래서 조합 임원은 같은 조합에서 임직원을 겸하면 안 되고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겸하면 안 돼. 임원의 직무 4번 할게요. 왜냐하면 1, 2, 3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도 읽어도 돼. 답도 아니야. 걔네들은 너무 당연한. 그냥 국어 법을 좀 알면 국어 비슷한 거야. 자, 조합장이 또는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한대. 근데 지가 자기 계약하면 자기한테 유리하겠지. 그래서 그때는 얘네들 일을 감시하라고 만든 사람이 누구야?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조합이 임원이나 조합장이 조합과 소송하거나 계약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가. 이것도 이제 답으로 엄청나는데 이제 쉽다고 안 나와요. 한 5문제밖에 안 나와. 쉬운 것들은. 그래도 볼 수밖에 없어. 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없으니까. 쉬운 거. 이 정도 연구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전 같으면 한 5년 전만 해도 한 90점씩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 70점 잘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60점대, 복습 안 하면 50점대. 아무리 안 해도 47점은 맞아요. 나랑 공부하면. 그다음에 임원 결격 사유. 네, 임원은 조금 전에 대통령이라고 했죠? 대통령은 중, 이, 미성년자, 파산자가 대통령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금고에서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형 집행 종료 2년 지나지 않은 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에, 피성년 후에,
파산 선고 갖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이런 금고 이상 뭐 징역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이 법을 위반한 이런 거 몰라도 돼. 자, 되게 자세히 안 물어봐. 선고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자, 어쨌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교도소 갔다 오고 2년 안 됐어. 미성년자 파산자야. 임원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정비법에 가면 조금 하나 더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중2 미성년자 파산자 하면 되고 임원으로 멀쩡하게 선임이 됐는데 얘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계속 임원하면 돼 안 돼? 당연 퇴임한다. 그 날 다음 날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동안 행위 효력을 잃어버리겠어? 유효겠어? 유효지. 멀쩡할 때 했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임원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공사 계약을 했는데 굉장히 불리해. 그럼 지가 파산도 돼버려. 그 효력 없어지게? 안 되겠죠? 자,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괜히 쓸데없는 말까지 설명했네. 쉬운 거를. 자, 9페이지. 총회 의결사항이에요. 총회에서는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고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 누가 만들지 이거? 지정권자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잖아. 이거를 우리가 여기 개발계획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제안하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그러니까 다시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총회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고. 아까 봤잖아. 지가 직접 바꿀 수도 있고 요청하거나 요청받아서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거 봤단 말이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개발계획은 어디에서만 바꿀 수 있어? 총회에서만 바꿔. 총회에서. 미리 말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총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진한 글씨는 총회에서만 해야 되고 다른 건 대의원회 만들면 대의원회 할 수도 있어. 자, 진한 건 대의원회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자, 정관 변경. 그럼 진한 것부터 읽을게요.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환지계획 작성, 조합 임원 선임, 조합의 합병과 해산은 대의원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그 밑에 자금 차입, 환지 예정지, 채비지 처분 방법은 대의원회 할 수 있어 없어? 대의원회 볼게요. 그 밑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둘 수가 있어요. 몇 명 이상일 때? 50명.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돼. 만약에 조합원이 50명이야. 대의원은 적어도 몇 명이야 돼? 5명이야 돼. 100분의 10 이상이야 되니까. 자, 대의원을 두게 되면 이제 대의원에서 총회 의결사항을 대신하는 거야. 근데 굵은 글씨는 너무 중요하니까 총회에서만 하래. 대의원에 가지면 안 된대. 자, 대통령이 뭐라고? 임원이 뭐라고? 대통령이야. 그 대통령 우리가 뽑지? 임원 선임과 해임은 대의원회가 하면 안 돼. 자, 우리 헌법은 국민이 직접 결정해요. 근데 조합의 헌법에 해당되는 게 정관이야. 가장 중요한 데 다 들어있다고. 헌법 변경 누가 해야 돼? 국민이 해야 돼. 정관 변경 누가 해야 돼? 대의원회가 해야 돼? 총회에서만 해야 돼. 총회에서 해야 돼. 총회는 모든 조합원이 모인 회야. 총회가. 자, 총회에서. 그래서 그럼 이제 대한민국 없애고 싶어.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하면 돼? 국민이 결정해야 돼. 그 조합의 합병과 해산도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의원회 하면 안 돼. 자, 계획이 3가지가 있는데 봅시다. 개발계획, 실시계획, 그리고 조합이 들어가면 공급계획이 나오겠어? 환지계획이 나오겠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밖에 못해요. 환지계획. 자,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조합원이라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중에 뭐가 제일 관심이 많아? 뭐가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하지. 나한테 무슨 땅이 떨어진 건데 이거 고양이한테 맡기면 돼 안 돼?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저것도 총회에서 하라고 해서 개발계획도 계획이 3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대의원을 할 수 있어. 실시계획은 자,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은 대의원회가 뭐 하면 안 돼요. 실시계획은 대의원회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이제 국가를 비춰서 나라 없애는 것은 총회에서만 해야 돼. 계획이 3가지가 있는데 대실 말고는 나머지는 총회가 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환지계획은 총회에서 해야 돼. 대의원회 못해. 그런데 이제 나라를 없애는 건데 완전히 쫄딱 망해서 껍데기밖에 없대. 그건 대통령이 결정해야 돼. 국회가 결정해야 돼. 저 보세요. 과례. 다만 청산금 징수 이거 망한 건 아니지만 청산금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 할 일이 없어. 이제 다 끝났어. 형식적인 조합만 있는 거야. 껍데기만 있는 거야. 그때는 조합을 해산할 때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총액 안 해도 된다고. 다 끝났는데 뭐 이제 껍데기 형식만 남은 거야. 조합원들 경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겠죠? 자, 근데 조합원 중에 경비를 안 내고 버팅인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걔한테 강제로 받으려면요 법원에 막 소송하고 절차 복잡해. 그래서 시장님 이 조합원 경비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시장은 쉽게 받을 수가 있어. 그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런 말인데 몰라서 해. 자, 어려우니까. 자, 근데 받아줬어. 그럼 우리 경비를 줄였지? 공짜로 해야 돼? 살해해야 돼.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4 수수료 지급해야 됩니다. 얼마? 100분의 4. 400억 징수해서 얼마 줘야 돼? 4억 주라 이 말이에요.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단지 12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와 지구 단위로 의제가 됐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 몇 년 안에? 3년 안에. 여기 된대. 그러고 보니까 실식은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돼요. 여기서도 말이 맞네. 구역 정하니까 3년 안에 했잖아. 그러면 여기 이거 되니까 이거였잖아. 그럼 논리적으로 이걸 3년 안에 해야 되는 게 맞네. 여기도 따로 안 해도. 이걸 까먹으면 소용없고, 이것도 까먹으면 뭐라고 논리대로 했네. 뭐 논리가 생각 안 나. 그게 뭐 논리야. 기억의 싸움이지. 그럴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왜 자꾸 말하냐면 실제로 시험에 나와요. 여기가 실제로 나온다고.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어떻게 나와?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 포함돼. 이렇게 밋밋한 것들은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어디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을지 이런다고. 자,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려서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실시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야 돼. 실제로 시험에 나와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자 다시 지구 단위 계획, 즉 도시군 관리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시면 해당 관리 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인데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즉 관리 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아파트가 됩니다. 이렇게 고시가 됐어. 그런데 기존에 지구 단위 계획, 그 관리 계획에는 아파트가 안 됩니다. 그랬죠. 자, 새롭게 고시된 관리 계획이 종전 관리 계획과 저촉되는 경우에 뭐가 우선해야 돼? 1번, 2번 뭐가 우선해야 돼? 2번 신법 우선치. 그럼 종전의 관리 계획은 고시된 관리 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걸 오해하고 얘가 우선한다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자, 봅시다. 거기 9페이지 2번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자 1번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 고시된 것으로 보고, 종전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지금 고시한 내용과 서로 저촉될 때는 종전 내용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우리 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자, 임대택 건설 계획이 있고요. 자, 임대택을 건설하게 되면 외과를 2번 그냥 읽을게요. 임대택을 건설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인수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임대택을 임대사업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임대택 건설하면 혜택이 있으니까 했어요. 그러면 공공 임대택 활용하려는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인수해 가는 거야. 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10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수용 사용 방식은 그냥 수용 방식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있어요. 자, 수용 방식은 왜 하냐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을 위해서 수용하는 거야. 해서 무엇인가 뭐 조금 짤막하게 조금 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공익을 위해서 커다란 대지 같은 걸 조성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 커다란 일정한 목적에서 토지가 보이는 것을 우리는 집단적으로 조성한다 이런 말 해요. 자, 단지 같은 게 집단적으로 조성이가 그 주택단지 같은 것들이. 자, 다시 수용 방식은 대지의 개별적 효용을 높이려는 거야. 대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하려는 거야. 집단적으로 조성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환지는 토지의 개별적인 효용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아까처럼 내가 그 칠판에 예를 들었는데 공공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있어. 근데 효용 증진만 읽어도 돼. 자. 목적과 무관하게 땅값이 너무 비싸.
그럴 때는 수용하기가 힘들겠지. 때는 집단적 조성이지 효용 증이지 모르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면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땅이 비싸니까. 그 환지 방식은 효용 증진 그리고 뭐가 있어? 땅값이 너무 비쌀 때 인근 지역에 비하여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 방식으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 근데 시험에서 수용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 내줘 안 내줘? 그 말 안 내주지 당연히. 그 말 내면 환지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자, 혼용은요. 분할 혼용은 어떻게 하냐? 혼용인데 분할하는 거. 미분할 혼용은 혼용인데 미분할하는 거. 그건데 내가 강의를 왜? 시험에 나오니까. 되게 쉬운 거야. 자, 혼용은 수용과 환지가 섞여 있는데 그것이 딱 여기는 수용, 여기는 환지, 그럼 분할 혼용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막 섞여 있으면 미분할 혼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행 방식의 변경인데 여기 개발 계획에 수용을 하기로 했어요. 수용을 하기로 했다가 환지로 이렇게 바꾸는 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 세우면 영원히가 바꿀 수 있어. 개발 계획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주의할 게 있는데 환지는 우리한테 준 거야. 수용은 뺏어갔어. 뺏어갔다 주는 건 돼. 줬다가 뺏어가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자 그럼 이제 봐 여기 수용을 환지로 변경하는 거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여기 또 동의 받아야 돼.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자, 환지를 수용을 하는 건 돼 안 돼? 안 돼요. 줬다가 뺏어가니까 안 돼. 자 그럼 혼용을 환지로 하는 거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여기는 일부 뺏어갔는데 다 주는 거잖아. 그죠? 전부 환지 이렇게 했지. 그건 혼용을 수용하는 거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수용과 뺏어간 것과 준 것이 섞였는데 준 거를 전부 뺏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이것만 이 앞에 뭐 공공시행자 이런 말 붙어. 신경 쓰지 마 이거는. 이것만 그냥 뺏어갔다 주는 건 되는데 줬다가 뺏어가면 안 된다. 자, 3번이에요. 공공시행자가 이런 말 볼 것도 없어. 수용 방식을 전부 환지로 괜찮아. 혼용을 전부 환지로 돼. 수용을 혼용으로 이것도 돼. 그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혼용을 수용을 하면 돼. 혼용을 수용으로 안 돼. 전부 환지를 수용으로 안 돼. 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뺏어갔다 주는 게 있으면 되는 거고 준 것을 다 뺏어가면 안 되는 거고 아니면 전부 줬다가 일부라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 거를 기억해서 찾아보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수용할 때 민간시행자는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공공은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성남이들도 그럴 필요가 없다. 수용할 때 무슨 법 준용하죠?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그런데 공익사업법에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실시계 이게 사실은 성격 자체가 사업인정 고시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너 사업해도 돼 이거 말이야. 이것도 너 실시해도 돼 이거야. 근데 여기서만큼은 실시계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가 아니고 여기서 박세세환 왜 지원했지? 박세세환 세 하나 뭐였지? 세입자 세 하나 뭐였지? 세부목록 세부목록 고시하면 사업인정 고시로 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여기서부터 수용하는 건데 얘는 여기서부터 수용할 수 있어. 미리 세부목록 고시하면 수용이 가능한 거야 이제. 그래서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주의해야 돼요. 자, 채권 발행, 토지 상환 채권. 시간 좀 많이 됐네요. 우리 10분 쉬었다 합시다.